잠잠하던 이것이라. 이것이 뭘까요? 가공식품 물가입니다. 7개월 새에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 보세요. 와, 그냥 뭐 간단한 단어로 놀라 자빠지겠죠. 26.83%가 올랐습니다. 26.83%. 아마 여러분들이 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나오는 가공식품을 사보면 진짜 많이 가격이 올랐구나 느끼실 거예요. 간장도 그렇고 된장도 그렇고 고추장도 그렇고 설탕도 그렇고요. 안 올란 게 없습니다. 당면도 밀가루도 그야말로 폭등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가보시면 깜짝깜짝 놀래요. 뭐 밀가루 한 포대에 조그만 거 하나에 뭐 2,000원 3,000원 이렇게 했었으니까 2,000원 3,000원에 500원 올라도 뭐 올랐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500원이라는 숫자는요 2,000원에서는 25%거든요. 그런데 이게 25%씩 오르는 것이 많으면 내가 장을 많이 보면 볼수록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이.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7개월 새에 이만큼 올라간다는 건 진짜 난리고요. 제가 잠잠하던 이것이라고 달았잖아요. 왜 잠잠하던 이것이라고 달았나 하면요. 정부가 물가 통제하고자 기업들에게 이게 제품의 가격 인상 좀 자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참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못 참는다. 지금은 참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또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당장 보시면 이게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가공식품이거든요. 지난 7월에 8.2%가 올랐는데요. 올 2월에는 10.4%가 올랐습니다. 10.4%. 8.2%가 10.4%가 됐으니까 26.83%가 오른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는 겁니다. 진짜 놀랄 정도로 오르죠. 외식 물가는 그나마 작년 7월에 8.4%까지 오르더니 올 2월엔 7.5%로 떨어졌어요. 전체 물가도 작년 7월에 6.3%까지 오르더니 올 2월에 4.2%까지 떨어졌지만 가공식품은 떨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올라갑니다. 저는 이 상황이 말입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서민에는 공포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기업들에게는요. 더 큰 공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왜냐? 정부가 물가 올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식품업체를 불러서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 사장들 불러서. 그런데도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사정. 정부의 눈밖에 나더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강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기업들은요.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 최악의 상황 말입니다.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오르죠. 주 52시간제 도입을 하니까 주 52시간제도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원재료는 또 원재료 값이 얼마나 많이 오릅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게 빨리빨리 뭔가 기업의 어떤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좀 타개해 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여당의 반대 때문 야당의 반대죠. 야당의 반대 때문에 이게 제대로 그 성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할 때 이게 모든 게 합리적인 생각을 제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 52시간제를 한다고 쳐요. 그래서 주 40시간으로 만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와야 되나요? 이게 최종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일 덜 하고 싶다. 월급은 더 받고 싶다. 그러면 이게 바로 모랄 해저드라는 겁니다. 일은 덜 하고 싶고 물급은 더 받고 싶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합리적인 생각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대한민국 선진국 국민이라면서요. 그러면 제발 합리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을 더 해야지 내가 월급을 더 가져간다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기업도 그만큼 말입니다. 생산성을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생산성을 가지고 지금과 같은 물가 인상에 인건비 상승을 가져가면 올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됩니다. 저는 기업들이 지금 최악의 어떤 터널에 갇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터널 앞쪽을 뚫어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달릴 수가 있거든요. 아직까지 기업들은 달리지 못하다는 것. 결국 달리지 못하니까 그것을 기업은 어쩔 수 없이 물가를 올려서 서민들에게 공포가 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문제는 서민들의 공포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가공식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농산물 가격 올라가는 걸 보면 솔직히 무섭습니다. 이게 단호박만 하더라도요. 한 개에 전년 대비 상승률이 168%예요. 168%. 야, 지금 장난 아니죠. 2,980원짜리가 7,980원이 됐으니 장난이 아닙니다. 오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렌지도 한 개 가격이 1,306원에서 24.8%가 올라서 1,63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토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6,228원에서 7,012원까지 12.5%가 올라갔어요. 안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안 올라가는 게. 뭐 다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먹거리고 입을거리고 혹은 재미거리까지 안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서민들에게는 고통이 되고 공포가 된다는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닌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공공요금도 다 올라가잖아요. 전기요금 폭탄, 여기다가 난방비 폭탄, 심지어 수도요금 다 올라갑니다.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다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는 게 없다고 이야기하니까요. 이게 2022년 2월에 4.1%까지 올라갔던 것이 2023년 2월에 1년 만에 또 4.6%가 올라가니 물도 이제 맘대로 못 쓰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대로 가면요. 결국 말입니다. 저성장 고물가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많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2월에 4.8%까지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렇게 4.8%라는 숫자 물가의 어떤 기준 목표가 2%인 점을 감안하면 2배가 넘는 숫자인데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잖아요. 그 지속이라는 단어가 결국은요 가장 아프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속이라는 단어가 고물가가 계속 간다는 거 말입니다. 그러면 버리도 시원치 않은데 이게 물가를 계속 살까요? 물건을 계속 살까요? 안 삽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가 무너져요. 결국은 기업이 저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소비가 무너지니까 기업들은 더 생산하고 싶어도 더 생산을 못한다는 결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고통의 어떤 나날이 앞으로 시작이 될 거다. 제가 물가 고통이라고 달았는데 아마 당분간은 그렇게 갈 겁니다. 언제까지 가느냐? 솔직히 누구도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요. 금리를 계속 올려서 물가를 낮춰야 가야 되는 건데 유동성이 워낙 넘치잖아요. 유동성이. 그래서 당분간 아마 계속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결국은 저성장 고물가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리 서민들을 더 괴롭힐 거고 그 괴롭히는 정도가 공포가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예상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제가 뭐 1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나요? 아마 그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요. 고물가 시대에 살아야 됩니다. 고금리 시대에도 살아야 되고요. 고환율 시대에도 살아야 됩니다. 이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시대에 살아남는 비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약하는 거. 절약하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